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세계여행의 마지막 여정 39, 44시 다 같이 세계로 떠나요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시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더 멀리 있는 이제 러시아, 이탈리아, 그리고 이집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이들의 여권의 마지막 도장을 꽉 채워주는 설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 44시 마지막이에요. 예. 그래서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다문화 학생 관련돼서 교사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어 및 학습 지도 전략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수준별 맞춤 지도와 비언어적 소통 활용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은 말로만 설명한 수업이 굉장히 진입 장면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짓, 그림, 놀이, 역할극 같이 비언어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중언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수업에서는 학생의 모국어를 줄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한번 보게 됩니다. 한국어만 써야 해가 아니라 내가 아는 언어도 소중해 라고 말해주는 순간 아이의 표정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 경험이 학습 동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체성 강화, 문화적 정체성 강화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 학생은 설명 대상이 아닌 설명하는 학생으로, 즉 전문가가 되도록 한다는 게 초점입니다. 즉 뭔가 케어를 받거나 계속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학생들, 다문화 학생이 주인공이 돼서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됩니다. 자신의 문화, 자신의 가정 이야기, 자신의 아는 음식을 소개하면서 나는 할 말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비교하기가 아니라 역할 바꾸기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감각을 쌓아갑니다. 가정 연계 역시 중요한 요소겠죠. 학교 수업이 가정의 문화와 이어질 때 아이들은 자신의 삶 전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참여형 수업 활동 구성입니다. 예. 참여형 수업 활동은 설명 중심 수업이 아니라 놀이, 체험, 역학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움직이고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융합적 표현을 허용하는 것이죠. 그림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말로 표현해도 되고요. 몸으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표현 방식에 정답을 두지 않을 때 아이들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 생각을 바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을 키우는 수업의 핵심입니다. 이 전체 슬라이드를 관통하는 메시지, 이 전체 슬라이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다문화 학생 교수 학습의 핵심은 지원이 아니라 존중이고 보완이 아니라 확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보다 가치 있다고 느낄 때 훨씬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만은 다문화 학생만의 수업이 아니고 그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 자신의 이야기를 존중받는 수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다문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도 다문화 학생이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예, 좀 안타까운 거는 이 학생들이 중간에 너무 늦게 한국에 와서 뭐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많이 적응하기 힘들어서 어려워했던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뛰어나고 영민한 아이인데 잘 적응을 못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학생들 근데 좀 더 지금 생각해 보니 약간 좀 더 그 벙어리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학생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 학생들한테 조금 더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주어주고서 막 케어받고 맨날 이제 보호받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지도 전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다문 학생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라는 곳의 긍정적인 것들 느낄 수 있게 하고, 학생들도 언어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별로 어렵겠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이 편견을 없애고 마음 없는 기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예. 다문 학생이 포함하는 저학년한 교실에서 생활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 파트에서는 아직 저학년 시기 아이들이 개념보다 보이는 차이가 아직 더 민감한 시기라서, 그리고 이 시기 아이들은 교사의 말과 태도를 거의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뭐 선생님이 말하면 네 선생님 하는 친구들입니다. 예. 그래서 교사의 그런 그 영향력이 아주 큰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사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외모 및 피부색 관련 지도를 할 때 유의점입니다. 예. 외모와 그 아이들이, 특히 다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외모가 좀 다르죠. 피부색, 머리카락 생김새, 눈에 보이는 차이로 쉽게 말로 꺼냅니다. 근데 특히 1학년, 제 경험으로는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서로의 외모를 가지고 크게 놀리지는 않아요. 예, 그냥 그 자체로 이해를 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커서 좀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어릴 때는 오히려 그런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때 근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선을 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아이를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좀 바꿔주는 거. 예. 즉 긍정적인 재해석을 전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좀 잘못된 말을 할 때, 대표적인 게 이제 살색이죠. 살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우리 피부색, 인종과 상관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살색이라는 거를 객관화시켜서 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특정한 살구색 같이 동양이니까 그런 색을 살색이라고 뭐로써 정의를 이렇게 내려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막 혼내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의미를 바꿔서 이제 좀 다시 선생님께서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또 왜 저렇게 생겼어? 라는 말이 혹시 나오면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한다기보다,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 달라서 그래. 햇볕을 너도 많이 받으면 색이 달라질 수 있어. 햇볕을 받지 않으면 색이 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긍정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검어서 싫어, 이상해 이런 표현은 굉장히 바로잡아야 될 언어겠죠. 대신에 건강해 보여, 특별해 보여, 매력적이야 같은 표현으로 아이들의 언어 선택을 자유롭게 바꿔주세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두 번째, 예절 및 규칙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수용과 수정과 관련된 부분. 가끔 학생들이 다문 학생 행동이 우리 교실의 그런 규칙과 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함부로 무례함이라고 막 하지 말고, 모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아직 배우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모델링이 핵심 전략입니다. 예.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요. 차례를 기다릴 때는 이렇게 해요. 말로 지적하기보다는 직접 보여주고 함께 연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 규칙이라는 거. 규칙은 학생을 뜯어 고치기 위한 도구가 아니죠. 모두가 함께 지키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반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는 말은 아이를 훨씬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일반 학생 지도 및 갈등 관리 방법입니다. 예. 일반 학생 지도를 할 때 다문 학생 지도와 이렇게 막 구별지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문 학생과 일반 학생은 보편적인 가치들은 동일한 부분이 거의 다 동일하죠. 오히려 다문 학생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일반 학생 어떻게 지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때로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지도하느냐를 이제 다문 학생들이 그런 행동을 안 따라할 수도 있고 안 따라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수인 일반 학생들 잘 지도를 해야 이제 그런 불상사나 이런 게 벌어지지 않고 교실 분위기가 결정이 됩니다. 예. 아이들이 혹시 와 쟤는 저렇게 생겼어 왜 저래 이렇게 해보면 교사는 바로 답을 막 주고 보다 오히려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왜 저럴까 대신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했을까 라고 관점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 하나가 아이의 시선을 비난에서 이해로 옮깁니다. 또한 선입견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모, 이름, 말투를 흉내내거나 놀리는 행동은 초기에 분명하게 제지할 필요가 있겠죠. 재미로 한 말이라도 상대가 불편하면 그건 멈춰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이때 강조해야 될 것은 공감 능력이겠죠. 내가 저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이 질문을 자주 던져주세요. 아이들은 공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은 그 연습을 하는 아주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지 표현 지도 더러워 보여, 이상해 보여, 뭐 쟤는 시커매 갖고 막 찝찝해, 막 이런 말들 아주 부정적인 말들 보이면 강력하게 바로 그 즉시 중단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주세요. 뭐 신기해, 특별해 이처럼 느낌은 표현하지 않는데 상대를 상처 주지 않는 언어를 함께 학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내용은 다문화 생활지도는 통제가 아니라 관점과 언어를 바꾸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를 직접 바꾸기보다는 상황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기준 함께 세우는 것이 저학년 생활지도의 핵심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가진 사람 누굴까요? 네, 바로 선생님들입니다. 교사가 차분해지면 아이도 차분해지고 교사가 존중하면 아이도 존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하는 모든 행동을 아이들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선생님들 생각 이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선생님들 아무쪼록 열과성을 다해서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셨으면 현명하게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본 활동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는 러시아, 이탈리아, 이집트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나라들 말고 다른 나라들을 해도 얼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상황글 한번 해볼까요? 자, 꼬마 여행가 여러분, 여권 모두 챙겼나요? 자, 신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비행기를 아주 오래 타야 돼요. 왜요, 선생님들? 네, 우리는 아주 멀리 있는 나라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안전벨트 단단히 매세요. 네, 아이들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만든 여권들 책상에 꺼내두고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 갈지 첫 번째 처치는 아주 추운 나라인 러시아에 갈 겁니다. 라고 안내를 하면 좋겠죠. 자, 세계 여행 시작하고 세계 여행 의미와 여행의 목적 간단히 소개를 하고요. 자, 여행할 나라 러시아. 러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죠. 특히 우리가 평면 지도로 봤을 때는 엄청 이제 어떤 나라보다 제일 큰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바로 붙어 있다는 것도 안내를 해주면 좋겠죠. 자, 비행기 티켓 모스크바로 가보고요. 자, 러시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러시아는 일단 추운 나라고 큰 나라예요. 넓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사용하고 있고요. 국기 한번 살펴보고요. 이 국기를 직접 우리가 그 다문화 여권북에 보면은 이 국기 따라 그리는 것도 있어요. 한번 따라도 그려보고 전통 의상도 한번 해보고 간단하게 러시아로 인사하는 것도 한번 살펴봅니다. 즈드라스드 브이제 네, 되게 어렵죠? 아이들 아마 굉장히 재밌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영상으로 한번 틀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국기는 하양, 파랑, 빨강 이런 것들 좀 되어 있다는 거, 플라그 로시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아이들과 한번 나눠보면서 러시아는 또 한국과 서양이 있지만 좀 정서가 맥에 닿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러시아 노래 같이 한번 전통 노래 한번 들어보고요. 따라 불러보고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노래에 맞춰서 본인만의 율동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도 좋겠죠.
러시아 이제 국화가 해바라기네요. 네, 실제로 러시아하고 그 동유럽 쪽 그쪽은 해바라기 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드넓은 벌판에 해바라기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게 되게 그 경관이 장난이 아닌데요. 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양은 굉장히 어렵네요. 자유, 고귀함을 상징하고, 파랑은 정직함과 충성, 빨강은 용서, 사랑, 자기 희생 등을 나타낸다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 의상 루바스카와 사라반, 예, 이런 것들 소개 또 해주시고요. 특징 한번 찾아보고 말하라고 하세요. 아이들 그냥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자꾸 아는 만큼 보이고 보려고 한 만큼 보려고 한 만큼 또 보입니다. 허리를 끈으로 묶는다는 거, 그리고 자수가 굉장히 화려한 거, 또 원피스인데 소매가 없는 긴 원피스를 입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소개하면 좋겠죠. 러시아 전통 음식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보르시, 예, 여러 가지 야채와 고기를 넣는,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육개장 같은 그런 스프, 예, 굉장히 맛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먹는다. 그 밖에도 뭐 다른 러시아 음식들 소개하면 좋겠죠. 그리고 결제할 때 이것도 아이들 뭐 러시아 상품들, 그러니까 이거를 러시아만 놓지 말고 러시아, 이탈리아,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쭉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들을 놓고 시장 놀이처럼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가격을 그 나라 화폐로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좀 더 현지에 온 것 같이 재밌어 하겠죠. 자, 러시아의 전통 가구 이지바입니다. 이지바. 예. 그 통나무로 되어 있는데 벽난로와 굴뚝이 이렇게 있고 창문 아주 작게 만들어서 공기를 차단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눈이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경사진 형태고요. 창문이 이게 굉장히 작다는 거, 그런 것들 아이들한테 좀 이야기해주고, 아이들은 왜 통나무로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예, 통나무가 러시아에는 굉장히 나무가 많다는 거, 예, 그런 것도 소개를 좀 하고, 단열 효과가 의외로 튼튼하다. 그리고 불에 생각보다 그렇게 잘 타고 그러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자, 여러 가지 전통각 색칠도 하고요. 관련된 러시아 물건들, 스티커들 다 있습니다. 잘 이렇게 붙여가면서 콜라주 활동 하면 되죠. 러시아를 상징하는 것들, 발레, 음악, 고대음 음악, 불곰이 있겠죠. 예, 불곰. 그 다음에 이 장난감, 궁전, 이런 것들이 러시아를 굉장히 상징하는 것들이죠. 자, 엽서 쓰기 활동. 자, 러시아의 인사도 한번 해보고, 러시아에 궁금한 거 이런 것도 이야기 좀 해보고,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소개도 잠깐 해보면서 간단하게 엽서 쓰기 활동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출입국 도장 딱 찍고 러시아 입국하고 출국 여행하고 출국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영상 여기 정리 영상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탈리아입니다. 네, 이탈리아 여권 준비하고 비행기 탑승하고 이탈리아 탐험 한번 가봅시다. 이탈리아 아주 재밌어 하죠? 자, 여기 유럽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유명한 도시 중, 나라 중 하나의 이탈리아입니다. 자, 로마로 한번 갈 거고요. 자, 이탈리아 노래, 오슬레미 같은 노래 한번 같이 들어보고요. 아이들 그냥 듣지만 말고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나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몸으로도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탈리아 수도 로마고요. 굉장히 이제 오페라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하죠. 문화가 굉장히 뛰어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음도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 그리고 데이지가 상징인 거,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죠. 네. 이탈리아 국기는 세 가지 색깔, 초록과 흰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초록은 살림과 자유를 상징하고 있고, 흰색은 알프스, 눈의 평등, 빨간색은 애국과 박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통 의상은 타란텔라 이렇게 생겼죠. 화려한 조끼와 흰색 셔츠, 그리고 여자도 흰색 블라우스를 입는다는 거 큰 특징이죠. 장시대 앞치마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자, 이탈리아 전통 음식.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마르게리따 피자 되겠습니다. 피자. 네, 피자. 그리고 이 마르게리따 왕비를 위해 만들어졌고요. 예, 이탈리아 국기 색을 표현했다는 거. 그리고 재료는 토마토, 바질,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했다는 거. 맛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전통 피자의 맛이죠. 네. 자, 전통 음식 결제 경험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는 예,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다 이 유로화를 쓴다는 거. 이게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왜 러시아는 루블을 쓰냐? 거의 유럽이긴 하지만 그렇게 유로를 안 쓰는 나라도 있다. 이런 정도로 안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전통 가구 트롤리 굉장히 아름답죠.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곱갈 모양의 똑똑한 지붕 구조로 되어 있고 석회암을 쌓은 하얀색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예. 전통 가구 이렇게 꾸며보는 것도 활동 학생들 한번 같이 꼭 해보세요. 곤돌라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맛있는 스파게티와 젤라또 피자 있었다. 이런 스티커들 잘 해서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것들 꾸미면 되겠습니다. 엽서 예, 마찬가지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것들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런 알고 싶었던 것들 이탈리아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한 엽서 쓰기 그리고 잘 한글 못하는 아이들 너무 압박 주지 말고요. 간단한 단어나 그림으로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자, 출입국 도장 꽝 찍으면서 활동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이탈리아 둘러보기 여기 영상 참 잘 해놨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집트 한번 살펴볼게요. 이집트도 볼 게 굉장히 많죠? 예. 영상 통해서 확인해 보고요. 이집트도 굉장히 신화나 또 이렇게 유적 같은 게 피라미드 대표적이죠. 파라오 이런 것들 많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한 이렇게 문화가 좀 풍부한 나라들 다루면 좋아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수도는 카이로고 대한민국의 한 10배 정도 되는 크기. 화폐는 파운드 쓰는 거, 국가는 수련이다. 이런 것들 얘기해 주면 되고 저기 동물, 상징 동물은 독수리. 예, 가운데 독수리 보이죠? 예, 독수리 유명하다는 거. 또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로인클로스 굉장히 독특한 아주 이집트 전통의 의상이죠. 예, 이런 전통 의상 스티커 붙여보면서 이게 이집트 의상이구나. 이집트란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아마 처음 들어보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집트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학생들이. 이집트 전통 음식 A씨. 자, 이거 뭐같이 생겼을까요? 네, 호빵 같이 생겼죠? 예, 호빵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전통 음식들 좀 안내도 이렇게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음식, 문화 체험, 결제 체험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서 시장놀이도 이렇게 가볍게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전통 가구 흑별 독집입니다. 예.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죠? 예.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고 왜 이렇게 흑벽으로 만들었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이집트가 사막하고 굉장히 가깝고 여기서도 이런 흑벽으로 만든 집들이 많이 짓는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면 되고 과연 이 흑벽으로 만들면 막 좀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면도 있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안이 차갑고 더위를 잘 피할 수 있고 여기서는 굉장히 지내는데 큰 무리가 없는 아주 현명하게 잘 지는 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자, 전통 가구 색칠도 한번 해보고요. 예. 이집트 파라오, 피라미드, 낙타 이런 거 빠질 수가 없죠. 예. 자, 그리고 엽서 쓰기 활동으로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이집트 정리 영상도 한번 꼭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다문화 44시 관련돼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예.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은 이 교환들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것도 있고 또 본인이 보시기에 좀 이거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예. 이 44시를 그대로 절대 전 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선생님들의 교실 상황과
아이들 상황에 맞춰서 항상 재구성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수업 전문가잖아요. 수업 전문가는 항상 수업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수업 재구성하는 게 바로 그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예,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